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피부에도 자꾸 뭐가 올라오는데요. 이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어렵게 라미체 조종호 원장님과 서지혜 상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체 주종호입니다. 오늘 피부, 모공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체 서지혜 상담실장입니다. 저와 함께 피부과 그리고 모공, 여드름 치료의 진실까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 흔히 여드름 치료할 때 약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을 처방해 주실 때 이상하게 약사님이 임신 가능성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왜 이러지? 약이 굉장히 독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약이 독한가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는데 딱 집어서 피부과 약만 독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약의 이제 부작용과 그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피부과 약이라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이 안전하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약의 용폭과 용량,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뷰티 디바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핫한 LED 마스크가 피부과보다 이게 더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정말 LED 마스크가 피부과 진료보다 효과가 더 좋나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술받고 집에 가서 마스크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네,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지만 피부과 치료 안 하는 동안에 이걸로 치료를 해도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제 작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ED 마스크의 효과는 피부 진정, 피부 회복 쪽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ED 마스크가 피부과 치료를 전부 다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피부 미용 기기로 쓰는 것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부과 진료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과 갈 때만 좋다 이런 말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게 지속되기는 어려운 걸까요? 물론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다음에는 보완적인 것들만 좀 했을 경우에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를 적절히 맞춰서 피부과에 찾아오시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발할 수 있는 병변은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발을 시작할 때 빠른 치료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빠른 치료가 빠른 쾌유를 가져온다면 제 피부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애들은 이제 흉터가 져버리잖아요. 이 흉터는 치료가 불가능한 걸까요? 흉터도 마찬가지로 가능은 하나 흉터가 생긴 지 얼마나 이제 지속이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는 치료 여부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흉터는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진피까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흉터는 좀 치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어려운 흉터도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피부과를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치료가 여드름은 조금 강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레이저 센 거 하셔야 돼요. 이래서 굉장히 아프고 정말 막 울 정도로 아팠거든요. 이렇게 아파야지만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레이저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픈 레이저도 있고 안 아픈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픈 레이저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시술을 할 때 환자의 몸속에서 변화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의사들이 시술할 때 받아볼 수 있는 피드백은 환자의 통증, 시술 후 불금 정도를 가지고
치료 결과를 많이 예견을 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절대 아프게 강하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시술할 때 아플 수 있지만 아프게 한다고 효과가 더 높지 않습니다. 피부과를 자주 가고 레이저를 자주 맞으면 피부가 이제 얇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레이저를 자주 맞으면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레이저마다 각각 시술 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시술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레이저가 자주 하거나 많이 한다고 해서 피부가 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저의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적외선 계열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는 시술 받은 후에 피부에 2mm 정도까지 들어가고 몸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레이저의 화상을 입는다면 시술한 날 저녁에 알아야 돼요. 레이저 시술을 받고 2달 뒤에 부작용이 생길 수는 없어요. 오늘 시술하고 난 다음에 물집이나 화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피부는 부작용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일 거고요. 따라서 레이저의 부작용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주 받고 많이 받는다고 부작용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시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받으면 효과도 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나요? 레이저마다 각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훨씬 더 한 가지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효과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기계 한 대당 2-3개의 레이저를 같이 넣어놓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파장, 한 가지 방법으로 열을 주는 방법보다는 2가지의 방법으로 열을 줬을 때 한 곳에 열이 누적되지 않아서 부작용을 줄이고 다양한 넓은 지역, 넓은 스펙트럼으로 열을 파급시키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안전하게 나온다고 주장하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시술을 해봤을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사실 10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10대 때부터 여드름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이제 더 효과적일까요? 여드름은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이제 흉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대 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힘들다고 하면은 빨리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치료의 시기는 그 후유증이 얼마나 잘 돌릴 수 있는지 여부랑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이 넓어지면 좁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줄이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드름 흉터도 복원할 수는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도움이 됐어요. 라미츠 피부과 한번 찾아갈 의향도 있습니다. 꼭 네. 방문해 주세요. 네.